자, 계속해서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의 권명재 전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SK증권의 권명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는 거 드셨나요? 점심 자료 만든다고 뭘 먹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직은 이 방송에 적응하시느라 네, 굉장히 네. 바쁘시죠? 네, 그날 계속 되는 자료들 만들어 와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이 좋아서 다행입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싶은 생각도 들잖아요. 지금 날씨도 정신이 없어서 뭐 덥고.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오로지 지금 방송에 굉장히 네, 전념하시느라 정말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주고 계신데 오늘도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보셨는지 좀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오늘 증시는 어제도 제가 방송이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일단 월요일 날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창신 메모리가 LPDDR6 올해 연말쯤 양산을 시작할 것 같다라는 것들 때문에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디램의 초격차를 위협받는다는 생각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추가적으로 창신 메모리가 이제 2배 증설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한 번 더 빠졌어요. 네. 근데 오후부터는 이제 어제 방송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창신 메모리 관련된 뭐 부정적인 이야기는 거의 끝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어제 또 이제 하이닉스가 그 HBF 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랑 그 추후에 그동안 ADR 상장 때문에 발표 못된 것들이 이어질 거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어제 오후부터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미래 기술을 대거 발표를 하면서 그 상승세가 코스피에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오신 거 있는데 이거부터 네.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네. 네. 오늘 자료 준비해 주신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어제도 끝날 때쯤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이 굉장히 증시에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6배, 뭐 하이닉스는 10배가 최근 1년 동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마이너스가 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워런 버핏 이야기 하나 들으면서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또 탐욕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은 바닥 대비해서 그 코스피랑 코스닥이 한 30% 가까이 올랐고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은 한 50%에서 10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상승을 좀 이용했었다면은 뭐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수익률이 부진했던 걸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월요일 날 섹터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그 뒤에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삼성전자는 V낸드나 HBM 관련된 발표를 했었고 하이닉스는 HBF와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HBF는 HBM처럼 이제 그 낸드도 같이 적층을 해서 앞으로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고 뭐 앞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삼성전기, LG노텍이 추가적으로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올랐어요. 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와 지금 또 기판, 실리콘 캐패시터 같은 그런 것들이 글로벌에서 계속 쇼티지를 하면서 리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 전기차, 그다음에 로봇, 물류 자동화 그리고 뭐 이 방산 이런 쪽으로 계속 카메라가 더해져 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자의 삼성전기의 기본적인 상승 동력의 플러스 요인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오늘 뉴스 신문에 보니까 제일 앞면에 나와 있어서 그냥 한번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지난 요거도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훑어보면 지난 일요일 날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트럼프와 이란 사이에 중재를 하면서 일단 공습이 멈추면서 오늘까지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잘 돼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 3달 동안의 이 브론트유의 움직임과 그다음에 채권 금리와 관련된 움직임에 대해서 좀 가져왔는데, 네. 한창 전쟁이 거셌던 뭐 5월 달까지만 해도 110달러 가까이 갔었던 유가가 지금은 뭐 80달러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시면 아실 거고, 채권 금리도 지금 한 고점 대비해서 0.2%포인트, 0.3%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안정되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랑 코스닥도 일주일 동안 이제 바닥 대비해서 한 26%,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조금 같이 따라서 상승했고, 오늘은 전체적인 산업별 상승과 관련된 건 월요일 날 좀 많이 정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크게 2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크게 2가지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대중국 규제를 연이어서 발표를 하면서 관련해서 로봇과 태양광과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산업들의 상승력이 훨씬 더 빨랐었고, 이제 두 번째는 4차 깐부 회동이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 최근에 젠슨왕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의 오너들이 3번에 걸쳐서 회동을 한 다음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4일 날 방한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인분들이나 아시는 분들 중에도 그 젠슨왕과 관련된 깐부 회동을 했을 때 LG전자나 뭐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 폭등을 했었는데, 네. 언제 어떻게 정확하게 팔아라고 제가 뭐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걸 네. 못 팔아서 아이고. 지금 뭐 마이너스 50% 넘게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그때를 다시 회상하면서 한번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에 등재된 중국의 블랙리스트 기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가져왔는데, 검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0개 이상의 블랙리스트가 등재돼 있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오픈 AI나 이런 기업들에 대비되는 딥시크가 또 블랙리스트로 돼 있고, 최근에 상장하면서 이슈가 됐던 중국의 창신 메모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뭐 중국 제조 패러다임과 관련해서 5년마다 뭐 신소재, 반도체, 전력망, 자율주행, 로보틱스, 그리고 우주항공 뭐 이런 쪽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기술을 가져오는 것까지도 훔쳐오는 것까지도 강하게 그런 것과 관련된 계속 행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제는 또 유니트리, 일본에 1위하고 있는 중국 유니트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좀 말씀드렸고, 이번 달 10일에 이제 청약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다들 중국의 CXMT가 오른쪽에 그 그래프 보는 것처럼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의 캐파가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2년 뒤가 더 되면은 이제 CXMT의 계획으로는 또 추가로 올해 연말 대비해서 또 2배 캐파를 만들 거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여기 왼쪽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도 그렇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봇을 만들어 갈 거다라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 계획들이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들처럼 엔트로픽의 클로드 AI나 오픈 AI와 비교를 했을 때 중국의 문샷 AI에서 만든 여기 키미라는 그 AI 도구와 딥시크에서 만든 것과 도구가 성능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키미나 그 딥시크에서 엔트로픽이나 오픈 AI의 여러 가지 주요한 것들을 빼가서 자기들이 이용을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역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지금 같이 미국에서 근거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걱정되는 게 예전에 우리나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중국의 LCD 그리고 OLED 역량을 많이 뺏기면서 이게 지금 10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의 차트를 가져온 건데 네. 10년 전에는 5만 원이 넘었던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지금은 뭐 만 원도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고 그래서 덕분에 지금 최근 며칠 동안 미국에서 대중국 규제를 3개나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월요일에도 말씀드린 이 첫 번째는 미국산 로봇이나 인버터 같은 이제 수입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준으로 다시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관련해서 이제 SPG나 사면 로보티즈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봇 쪽에 특수화금을 공급하는 한국 PIAM 뭐 이런 기업들이 추세가 계속 잘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네.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은 네. 중국의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견제도 심해지고 있고 네. 우리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은 그동안 좀 못 오른 종목들, 외면받던 종목들 여기서 더 올라갈 여력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값싼 가격으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계속 발표가 미뤄지는 것 중에 하나도 망가진가 가까운 그 로봇 부품들이 공급망들이 다 필요한데 그걸 갖추기가 어렵다. 근데 중국에는 어느 정도 많이 갇혀 있다.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규제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런 또 전통적으로 아시겠지만 제조업 강국 중에 우리나라가 끼니까 그런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이제 수혜를 받아서 같이 이제 공급망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 보이는 종목들도 그렇고 네.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는 네. 이 종목들이 좋다는 이야기일까, 더 오른다는 이야기일까 이런 네네. 부분일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거는 제가 요거는 월요일 날 말씀드린 거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발표난 건 어제 밤에 발표난 건데 역시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도 규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계속 부족하다 보니까 증설을 계속하고 있고 그 중에도 뭐 광 트랜시버든 그다음에 광 통신에 필요한 여러 그 소재들이 중국이 확실히 가격이 싸다 보니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쪽의 수입을 또 금지한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월요일 날에도 광통신과 관련된 흐름이 지금 엔비디아의 차세대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양산되기 시작하고 있는 베라루빈에 적용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얼마 전까지 첫 번째 기대감에 상승한 사이클이었고 지금은 이제 숫자나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런 규제가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단 미국에 계속 그 광 케이블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고 최근에 광 케이블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그런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고 오늘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네. 빛과 전자가 상한가에 들어갔고 네네. 대한광통신도 18% 급등을 했고 관련된 종목들도 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월요일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네네. 또 힌트를 얻어서 네네. 좋은 투자를 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도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간단하게 엔비디아에서 이제 광통신 쪽을 베라루빈에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더 매출액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더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광통신이 더 늘어나야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광통신 관련된 전용 ETF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아, 그래요? 네. 그거 다음에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 미국에서 추가로 폴리실리콘 관세를 이제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폴리실리콘이 우리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과 관련된 건데 폴리실리콘이 이제 태양광을 이제 만든 시설을 갖추는데 핵심적인 소재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또 관련된 기업이 OCI 홀딩스랑 하나솔루션이고 이것도 역시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고 OCI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8년인가 29년까지 수주가 꽉 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최근에와 같이 이란 전쟁이나 뭐 이런 대외적인 이슈들 때문에 혹은 단순 수급적인 이슈들 때문에 쌓여져 있을 때 이제 사놓으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강하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요 세 가지가 이제 대중국 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준비했었고 네. 이 이외에도 예전에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거 혹은 제약 바이오 쪽의 생물 보안법과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국 규제 관련주들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특징적인 종목들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실적 발표된 종목들도 있었고요. 저는 이 종목 좀 눈에 띄었어요. APR.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어요. 네네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코스트코에도 입점 예정 중이라고 하고 네네네. 정말 수출 호조 거의 95% 이상을 해외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데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APR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재작년 4분기인가 하분기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명도 하고 투자도 하고 했던 기업이고 네.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국 쪽의 성장률이 뭐 한 300%뭐 이런 식으로 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랐고 최근에는 이제 사실 저도 디바이스를 그 피부과에서 성형과에서는 디바이스를 집에서 할 수 있게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거기에 화장품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네. 오히려 화장품이 더 잘 팔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나 뭐 추가적인 디바이스들을 막 더 가져가면서 이제 과거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성장하면서 그 주변의 작은 기업들을 같이 흡수 M&A 해가면서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최근에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디바이스 쪽이 굉장히 실적이 좋다고 해요. 저는 디바이스 이야기 하시길래 네네. 그 디바이스로 나도 좀 관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줄 알고 좀 관심이 있으세요? 네네. 이제 방송 출연하시니까 네네네. 디바이스로 뭐 집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주 관심이 너무 많은데 안 그래도 한번 APR에 좀 연락을 해서 협찬을 해주신다면 다음에 좀 KNN에서 같이 방송을 해드리겠다 한번 네. 연락을 아니 드려봐야 뭐 실적이 이렇게 좋으면은 협찬도 좀 해주시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은 자기 주변에서 내가 뭘 많이 쓰고 있지? 요즘 이게 잘 팔린다던데 이런 데 관심 갖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쉽게 적용을 했을 때 네. 불닭이 잘 나갔을 때 삼양식품 주가를 네네네네. 관심을 가졌던 것처럼 네네네. 여자분들은 화장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항상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화장품 이야기 잠시 했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 날 때 한번 딥하게 뭐 화장품 쪽 섹터 한 종목 한 2가지 정도 뷰티 쪽의 섹터 그다음에 그 얼굴 스킨 부스터까지 해서 한번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카카오뱅크 그리고 SM 등도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 중에서 또 이야기하시고 싶은 종목이 있나요? 실적 발표 난 건 봤고 뭐 실적이 잘 나왔던 것도 봤는데 보기만 보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아서 네. 사실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연계되면서 실적이 나는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투자받았던 그
앞으로 AI 팩토리를 운영하는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거 말고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좀 준비한 거는 아까 뭐 깐부 회동이라고 이름을 이제 말씀드렸던 네. 그 빌 게이츠 방안과 관련된 이야기와 대응 전략을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또 요거는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김민서 아나운서랑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김민서 아나운서가 질문한 걸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차트까지 좀 준비해서 다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네네. 일단 올해 3번에 걸친 그 젠스낭의 깐부 회동에 이어서 젠스낭과 좀 어느 정도 미국에서 맞먹을 수 있는 인물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고, 빌 게이츠가 오래 전부터 이제 전력 공급난 과 관련된 걸 대비하기 위해서 테라파워를 만들어서 계속 SMR을 준비하고 있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달에 어쨌든 우리나라의 방안 일정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방안을 해서 AI나 원전 협력과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지난달 말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매수도 했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제 또 특별히 추가적으로 운 좋게 웨스팅하우스 이제 기업 공개와 관련된 네.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게 원자력 산업이 다시 또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하나 더 나온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원자력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현대건설은 오늘 뭐 목동 쪽에 재개발과 또 엮이면서 또 추가적으로 같이 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일정과 이슈들이 있을 때 이제 투자는 살 때, 벌 때, 팔 때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 전략을 가져가고 이제 결국엔 수익을 내야 되는 거니까.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좋은 기업인 건 잘 아는데, 뭐 예전에 6월 5일 날 깐부 회동을 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두산 로보틱스나 LG전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어요. 이 중에 LG전자가 그 로봇 쪽이랑 엮이면서 거의 뭐 한 급등을 했죠. 네, 한 달 만에 한 150%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언제 팔아라, 이게 실체가 아직 없다, 뭐 이런 것들, 실체는 없고 기대감만 지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 팔고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락폭을 보시면 다시 다 내려왔어요. 이때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도 한 5-60% 올랐었고, LG전자도 한 150% 올랐었고, 네이버도 한 30% 가까이 올랐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아직도 이제 최근까지도 계속 흘러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예를 들면 이 이제 빌 게이츠 방안과 관련된 이슈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지난주 예를 들어서 7월 29일 날 기사가 나왔으니까 뭐 그때 사서 가지고 가다가 14일 날 방안이니까 14일 근처에 회동하는 일정 근처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단타를, 이 이슈 때문에 단타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앞에 보여드렸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방한날 근처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네. 여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예를 들어서 방한 당일날 근처에 상승폭이 얼마나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막 50% 이렇게 오른다고 치면 단기적으로 그 정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당장 실적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매도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상승이 없으면 뭐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간다든지, 미리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투자하는데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서, 다시는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좀 마이너스가 나는 일반 투자자가 없었으면 좋겠어서 일단 한 가지 말씀드렸고. 네, 뭐 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네. 격언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올 때 그때를 좀 주목해서 욕심을 좀 내려놓고 파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빨간불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네, 네.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이 욕심을 내려놓기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잘 팔 수 있을까요? 잘 팔 수. 방금처럼 시작하기 전 첫 번째는 네. 계획을 세우는 거. 살 때, 팔 때 그러면은 언제까지 네, 가져간다. 네. 이런 거고. 또 한 가지만 좀 추가적으로 어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요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왜 올해 상반기에도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관련해서 초반에 관련 기업들이 이제 밸류가 재부각되면서 네. 굉장히 상승폭이 컸었고 저도 관련주를 매매하면서 실제로 처음에 한두 달에 수익률이 뭐 2배에서 3배 뭐 이런 식으로 냈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가지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하락폭도 크고 관련주들도 하락이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이런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보통 상승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이 상장하기 전에 개인들이 공모 청약을 하고 그 전에 기관들이 이제 수요 예측을 합니다. 수요 예측을 하기 전날이나 첫날 아침까지 보통 상승 추세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예를 들어서 웨스팅하우스가 언제 상장한다는 날짜가 이어지면 그렇게 계속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폭이 생겼을 때 한번 그것 때문에 생긴 변동성을 수익화하고 지금 최근처럼 스페이스X가 어느 정도 조정되고 그 보유예수 물량이 나오고 나면 그때 다시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 이런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스페이스X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내일이 1차 보호예수 해제인가 봐요.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김민서 앵커님이랑 보호예수 이야기하다가 그걸 좀 오늘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나오기 한 1시간 전에 갑자기 고객분께서 오셔가지고 정리를 마무리 못하고 왔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유수 물량이 풀리는 게 전체 그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7%가 돼요. 7%가 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은 물량이 갑자기 이제 쏟아질 수도 네. 있는 거죠. 이제 보호예수로 매도를 못 하던 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게 이제 풀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스페이스X 실적도 잘 나오고 또 그 뭐죠 조궤도 위성에 그 띄워가지고 가는 거. 스타링크. 네, 스타링크 매출액도 굉장히 좋았고 지금 최근에 준비했던 그 V3였나요? 네. 큰 로켓 로켓 그것과 발사. 관련된 성공적인 이야기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낮에 9% 넘게 올랐다가 시간에서 한 7% 떨어졌어요. 넘게 이제 하락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에 보유예수가 풀리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 상장한 지 70일 뒤에 또 보유예수가 풀리는 게 한 2%대 정도 있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유예수 때문에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지금 보유예수가 풀릴 그 7% 네. 그거만 좀 조심해서 그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스페이스X를 좋게 보시는 분들은 뭐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조만간 이제 다음번에 좀 우주 산업과 관련된 네.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준비를 해서 한번 설명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을 좀 보자면은 8월 10일 전후로 내부자 보유 주식의 약 20%가 해제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8월 21일 전후로 7% 추가 해제가 있다고 합니다. 9월 10일, 9월 25일, 10월 10일 이런 식으로 계속 일정이 있고요. 마지막에 12월 9일 전후로 자녀 보호예수 물량이 전면 해제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정들도 잘 참고해 두셨다가 내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물량 부담이 좀 덜해졌을 때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